나 같이 살면 안 돼. 일탈의 끝판왕 성우 스님 고발. 몸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속세에 내려와 보여주는 당당 갑질 승려 이야기. 여러분은 도가니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사건처럼 지금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인공은 다름 아닌 승려입니다. 수도승은 본래 속세의 욕심을 버리고 청렴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분은 자본주의의 달콤함에 푹 빠진 모양입니다. 오늘은 일탈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성우 스님의 실태를 풍자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승복 입은 자본가의 민낯 과연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불법 도청으로 직원 괴롭힌 요양원 원장 스님. 먼저 성우 스님이 설립한 전북 군산의 한 노인 전문 요양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믿기 힘든 불법 도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공간 천장에 도청장치 4개가 몰래 설치되어 무려 10년 가까이 직원들의 대화와 사생활을 훔쳐들었다는 폭로가 나온 건데요. 직원들이 이건 명백한 불법 감청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요양원 측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8월 7일 군산시청 앞에서 10년간 불법 도청 철저 수사로 책임자 처벌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에 요양원 측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믿기 어렵게도 도청 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직위해제 당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원장이라는 사람 성우 스님 본인이거나 그의 측근으로 추정됩니다. 직원들 앞에서 불법이면 고소해라, 안 하면 내가 고소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거 2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군산경찰서장과 해결했다는 말까지 내뱉으며 마치 자신은 백이 있으니 덤비지 말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도청 사실을 폭로한 직원들에게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양원 측은 언론에 이 문제가 보도되자 직원들에게 갑자기 1인당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주는 당근을 내미는 한편 노조 활동을 한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압박하고 인사조치를 내렸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한 돌봄 노동자는 녹취 파일을 직원들에게 직접 들려주면서 회유 협박했고 그 공포심에 퇴사하거나 해고된 직원도 많다고 폭로했습니다. 1년에 한 명은 해고해야 나머지가 얌전히 말을 듣는다는 믿기 힘든 망언도 나왔다고 하니 이쯤 되면 이곳이 복지시설이 아니라 직원들에겐 지옥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양원의 설립자가 바로 성우 스님입니다. 성우 스님은 최근까지 이 요양원의 원장직을 직접 맡고 있다가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퇴임했다고 전해집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복지시설에서, 그것도 승려가 운영하는 곳에서 직원들이 도청당하고 협박당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부처님 말씀은커녕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현재 노동단체와 지역사회는 철저한 수사와 요양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고 관할 군산시도 조사의 착수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망을 빠져나가려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뗄지 모르지만 천장 속 몰래카메라와 녹음기까지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 가능할까요? 이쯤에서 성우 스님께 묻고 싶네요. 도대체 수행은 뒷전이고 왜 이런 일에까지 손을 대셨습니까? 사찰 공사 비리와 건설업체 차명 소유 의혹. 성우 스님의 일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요양원장이자 큰 스님이던 그가 뒤에서는 건설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조금 황당하죠? 승려와 건설업이라니 언뜻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요. 취재 결과를 보니 성우 스님과 연결된 업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업체의 대표이사 임원들 상당수가 성우 스님의 친동생, 인척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해놨지만 내부자는 사실상 성우 스님의 회사라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성우 스님이 이 회사 운영 전반에 지시를 내리고 모든 계약과 공사 회계까지 직접 챙겼다는 녹음 증거도 나왔습니다.
즉 승려님이 뒤에서 공사판을 쥐락펴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건설회사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주로 절에서 벌이는 공사를 도맡아 왔습니다. 성호 스님이 한때 주지로 있었던 전북 김제의 금산사와 그 산하 말사작은 절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공사를 어건설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겁니다. 예를 들어 군산 상주사의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공사다 도명상 체험관 등 두 동 건물 짓는 사업도 이 업체가 맡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공사비 30억 원 중 27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 사업이었는데요. 성호 스님의 업체가 공사를 따낸 뒤 애초 설계 비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하청 계약을 맺고 자재를 빼먹는 등의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하청업체를 맡았던 이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계약을 맺었고 공사 도중 성호 스님이 무리한 자재 변경을 요구해 크게 손해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요구대로 해주면 적자가 확실하니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성호 스님이 크게 화를 내며 묵살했고 결국 하청업체는 중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태죠. 애초에 공사비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해 하청을 준 뒤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를 옥죄고 자기들은 남는 돈을 챙기려 한 전형적인 갑질 계약이었던 겁니다. 결국 군산시가 조사에 나섰고 부적격 업체와의 계약, 기술자 미배치,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부실시공 우려가 크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남는 차액을 착복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해당 건설사의 불법 행태를 확인하고 전북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전라북도는 마침내 어건설업체에 1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건설 비리의 최종 흑막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바로 성호 스님입니다. 그는 현재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해당 업체는 신도들이 운영하는 것일 뿐 나는 봉사 차원에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등기 임원에 친인척을 심어놓고 본인이 공사 수주에 관여한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말입니다. 사실 성호 스님은 조계종에서도 손꼽히는 거물입니다. 과거 동국대 이사장, 김제 금산사 주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상임이사 등 요직을 두루 지낸 인물이에요. 그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절에서 나오는 각종 이권, 사업에 손을 뻗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가 어건설을 통해 올린 이득이 상당한데요. 금산사 박물관 신축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 63억 원 중 60억 원이 지자체 지원금이었는데 이 공사를 이 업체가 따내 최소 17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겼다는 내부 추산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문화재 사업에서 떼돈을 벌어간 셈입니다. 비자금 조성, 돈가방과 유령 직원의 비밀. 그렇게 긁어모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 부분 성호 스님의 개인 금고로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KBS가 확보한 어건설의 금융 내역을 보니 지난 2년여간 매달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 가까운 돈이 급여 명목으로 빠져나갔는데 특이하게도 송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월급 받은 정직원이 9명이나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회사에서 일한 사람은 고작 3명 뿐이었다고 전 대표 우용호 씨가 증언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유령 직원이고 그들 이름으로 나간 급여는 고스란히 비자금으로 빼돌려졌다는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심지어 회사 돈을 우용호 씨에게 빌렸다 갚은 것처럼 꾸민 기록도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난 돈 빌려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죠. 이런 식으로 서류상 장난을 쳐서 뻑하면 현금 수천만 원을 인출했고 그 현금을 매달 승려님께 상납했다는 겁니다. 우용호 씨의 말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1년 동안 매달 한 번꼴로 총 12차례 은적사 등에 가서 직접 혹은 금고를 통해 성호 스님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 1600만 원조차 현금으로 찾아다 바쳤다고 하니 스님이 사실상 건설사로 현금 챙기기 영업을 한 셈입니다.
전북 김제 금산사 주지에게 전달되었던 현금 1억 원이 든 돈가방. 성호 스님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호 스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 승려에게도 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작년 12월 어건설의 현장 소장으로 일했던 K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성호 스님이 그를 은적사로 불러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주며 이걸 금산사 주지 스님께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K씨가 용도를 물었더니 성호 스님이 공사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고 가야 공사가 되는 거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이 오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의 발언이죠. K씨는 지시에 따라 그 돈가방을 금산사 주지에게 전했고 전달 당시 주지 스님이 가방을 받으며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해당 주지 스님은 취재진에게 돈은 받았지만 다시 돌려줬다. 뇌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성호 스님도 건넸던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해명도 기가 막히지만요. 이렇듯 승려와 건설업자 그리고 고위 승려들 간의 돈가방이 오가는 현실에 그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종교인의 탈을 쓰고 세속에 부패한 권력 게임을 하는 모습이 드러난 셈입니다. 현재 이 비자금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측에서도 종원종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며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호 스님은 취재진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지금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터졌으면 이제 뭘 더 숨기겠다고 인터뷰를 거부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한편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어건설업체는 아예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인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제 와봐야 모든 증거와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뒤겠지요. 본분 망각한 승려에게 자성 촉구하며 사실 성호 스님은 이번이 처음 문제된 인물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논란 때에도 핵심 이사진 중 한 명으로 거론되었죠. 당시에 경기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 승려 이사 5명을 전원 해임 조치한 바 있고 성호 스님 역시 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이렇게 비위로 해임된 이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호 스님은 버젓이 군산 요양원을 설립 운영하며 다시 복지 현장에 발을 들였으니 이것만으로도 불법적인 위치 점유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번 눈 감아주니 두 번, 세 번 더 심하게 일탈을 저지른 건 아닌가 되묻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승려란 원래 중생을 사랑하고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본분을 망각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승려의 지위를 10분 활용해 속세의 탐욕을 채운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도청과 직장 내 괴롭힘, 건설업체 차명 소유와 각종 탈법행위, 보조금 가로채기와 비자금 조성, 뒷돈 거래까지 욕망에 눈이 먼 한 승려의 민낯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대신 돈다발과 권력을 탐한 대가가 어떠한지 이제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영화 도가니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랬듯이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현장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이자 종교의 권위를 악용한 부패이므로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성호 스님 본인에게도 참회를 요구합니다. 부디 스스로 자신의 탐욕과 잘못을 직시하시고 법의 심판과 중생들의 준엄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구차한 말도 없습니다. 이제는 수행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끝까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를 끝까지 보여주고 입적하시던지요. 부처님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